안녕하십니까.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성유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부산과 경남에서 치러진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또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히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오후 1시 뉴스 현장, 뉴스 리뷰, 뉴스워치를 중심으로 김창숙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이 세월호 선내에서 수거했다고 주장한 CCTV 저장 장치인 DVR이 조작된 정황이 있다고 밝혀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3월 28일 뉴스 13에서는 기자회견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통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두 가지 근거를 들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거 과정에 대한 해군 관계자의 설명이 의심스럽다는 것으로 당시 해군 관계자는 이 녹화 장치를 확인하고 그 본체를 케이블 커넥터에 나사를 푸는 방식으로 케이블과 분리한 후 수거했다고 했지만 자체 조사 결과 케이블을 분리해 수거하는 과정을 겪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나사를 실제로 풀었다면 커넥터가 발견돼야 하는데 이후 영상에서는 케이블 선만 발견됐을 뿐 커넥터는 없었고 수중 영상에서도 세월호 내에서 수거 과정이나 들고 나오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로 검찰이 확보한 DVR과 다르다는 점인데 해군이 수거한 DVR에는 손잡이에 고무 패킹이 떨어져 있지만 검찰이 확보하게 된 DVR에는 고무 패킹이 그대로 붙어 있고 또 열쇠 구멍 잠근 상태 여부도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조위 관계자는 이러한 정황으로 미뤄 해군이 6월 20일 이전에 DVR을 수거했다가 자료를 살펴본 뒤 당일 연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연출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사위는 검찰이 CCTV를 복원한 결과 참사 발생 약 3분 전까지의 영상만 존재하고 침몰 원인과 선내 구조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은 없었지만 참사 당일 오전 9시 30분까지 안내데스크에서 CCTV를 봤다는 증언이 일부 생존자에게서 나오자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뉴스 현장에서는 이런 의혹에 대해 경악스럽다는 유가족들의 반응을 전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 협의회는 특조위 발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과는 박근혜 대통령 시기 청와대가 개입해 CCTV 녹화 영상에 손을 댔을 가능성이 노무함을 보여준다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전면 재수사 필요성을 인정하고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뉴스 리뷰에서는 해군의 입장을 전했는데 해군은 특조위 조사 내용에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게 부적절하다면서도 당시 수거된 모든 증거물은 구조 현장에 있던 관계관이 확인한 가운데 즉시 해경으로 넘겼고 특히 특조위에서 지적한 CCTV 녹화 장치도 같은 절차대로 즉시 해경에 인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월 29일 뉴스워치에서는 특조위 입장을 직접 들어보기 위해 박병우 진상규명국장과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박 국장은 해군이 물속에 들어가 건져왔다는 CCTV DVR이 출항 전에 설치되어 있었던 그대로일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의혹의 단서로는 세월호 CCTV 저장 장치에는 70여 개의 선이 있고 뒷면에는 커넥터 5개가 물려 있는데 해군이 이것을 다 풀어왔다는 것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DVR을 물속에 있는 상태에서 가지고 올라왔다는 것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상황들이 확인됐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박 국장은 DVR이 인양된 직후 수거가 되어 포렌식이 돼서 영상들을 2달 뒤에 확인했는데 그 당시에는 세월호가 45도로 기운 시간이 특정되지 않아 의혹이 있어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지만 선체조사위원회에서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시간을 특정한 후 약 3분간의 영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누군가 고의로 CCTV에 스위치를 뺐거나 정전이 됐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64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유독 중요한 부분에서 CCTV 영상이 죽어 있었던 정황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거 과정을 동시에 조사하다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포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이 특조위는 세월호 CCTV DVR 조작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생소하고 복잡한 내용을 기자회견 현장 영상이나 기존 자료를 보여주는 영상을 배경으로 말로만 설명하다 보니 시청자 입장에서는 내용을 빠르게 인지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제기되는 의혹들을 간단히 정리해주는 그래픽 자료나 가능한 뉴스 멘트와 일치하는 화면을 구성하여 제시해줬다면 시청자들이 보다 쉽게 뉴스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의혹과 관련하여 각계의 반응이나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달한 뉴스가 다소 부족했던 점도 아쉬웠습니다. 새롭게 제기된 의혹이니만큼 사건을 바라보는 여러 시각들을 전달해 주었다면 시청자들에게 더 유익한 정보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난 3월 27일 뉴스포커스에서는 대한항공 주총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이 부결되면서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한항공 주총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는 주주 73.84%가 참석한 이날 주총에서 연임 찬성 64.1%, 반대 35.9%로 조 회장이 참석 주주 표 3분의 1을 얻지 못해 연임에 실패했다고 전했습니다. 조 회장이 일대 주주인 한진칼을 포함해 우호지분 33.35%를 보유하고 있지만 연임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16%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주총 전날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조 회장 연임을 반대하기로 결정하면서 연임 실패는 기정사실화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기자는 이 같은 연임 반대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회항,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부인 이명희 씨의 밀수입 혐의 등 오너 일가의 일탈 행위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같은 날 뉴스20에서는 대한항공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이번 주총 결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는 지금껏 기업의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는 비판을 씻어내는 결정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한편에서는 과도한 경영 개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지난해 7월 도입한 수탁자 책임 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며 앞으로 소액 배당뿐 아니라 기업의 부당행위, 경영진 일가의 배임 횡령 등 탈법도 기업 가치를 떨어뜨린 중대 사안으로 보고 개입하기로 했다고 전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이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30개 상장사 가운데 불법 리베이트로 처벌을 받은 동아소시오홀딩스 등 15개 회사 안건에 대해 이미 반대표 행사 방침을 밝혔다고 전하였습니다. 한켠에서는 640조 원을 굴리는 주식시장의 큰손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다음 날 3월 28일 뉴스 리뷰에서는 조 회장이 대한항공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지배력에는 사실상 변화가 없다는 내용을 전하였습니다. 조 회장이 3%대 대한항공 지분을 직접 가지고 있는 데다 대한항공 지분 29.96%를 보유한 한진칼의 대표이사이고 대한항공 이사의 참석은 어렵더라도 아들 조은태 사장과 우기용 부사장을 통한 경영 참여도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5년 조 회장을 위해 만들어진 임원퇴직금 특별 규정에 따라 조 회장의 퇴직금이 780억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돼 논란이 되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주총에서 정관 변경을 놓고 또 한 채 표대결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민연금이 정관에 배임 횡령죄로 금고 이상형이 확정된 이사는 결혼으로 본다는 규정을 담자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 안건이 통과되면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 회장의 유죄가 확정될 시 한진칼 이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형식적으로 그룹 총수 자리를 잃을 뿐 조 회장 측 지분이 2대, 3대 주주보다 많기 때문에 국민연금 뜻대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재벌 총수가 주총에서 밀려난 첫 사례로서 이례적이기 때문에 사건을 바라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결정 배경에 대해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보도에서는 그 배경과 여러 주체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연합뉴스TV가 원인으로 제시한 조 회장 일가의 일탈의 경우
사회적 주목을 크게 받긴 하였지만 다른 기업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로 인해 재벌 총수가 밀려나는 사례는 없었고 조 회장의 횡령과 배임은 아직 재판 중이라 그것만으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들의 입장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따라서 여러 주주들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나 국민연금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시 과도한 경영권 개입의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으면 시청자들이 사건의 배경과 논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3월 30일 뉴스 13에서는 각종 재난사고에서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 소방관들이 매일같이 1급 발암물질에 노출돼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문을 연 대구 북구 금호 119 안전센터는 긴급 출동에 대비해 하루 1시간씩 발전기와 펌프 등 기기들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시동 점검을 하는데 그때마다 발생하는 매연가스가 배기장치를 통해 모두 빠져나간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설은 일부 지역 이야기로 현재 대구 지역 배연시설 설치율이 약 37% 정도이지만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주요 15개 시도 중 최고이고 정부에서 가장 많은 소방서와 안전센터를 보유한 경기는 1곳, 서울은 3곳밖에 없고 충청도와 전라도, 대전, 경남 지역은 아예 한 곳도 없다고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2013년부터 배연시설 설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6년 동안 전국 평균 설치율이 12.9%로 전문가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들이 정작 자신의 건강권을 매일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설치 기준과 예산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큰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지 않는 이상 미디어의 주목을 받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문제의식이 확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합뉴스TV의 이번 보도는 뉴스에서 잘 조명되지 않는 소방관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근무 환경과 제도의 미비점을 꼬집는 내용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주목받는 사회적 이슈는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점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언론의 환경 감시 기능을 잘 수행해 주기를 바라봅니다. 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연세대학교 불어불문학과의 전나현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나요? 네, 저는 지난달 31일 방송된 트렌드 지금 여기를 모니터했는데요. 트렌드 지금 여기는 특색 있는 트렌드를 따뜻한 시선으로 재미있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입맛도 살려주고 건강에도 좋은 봄 제철 음식이 소개됐는데요.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봄을 맞아 제철 건강 음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떠나볼까요?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충청남도 서천군의 홍원항이었는데요. 그곳에서 소라를 이용해 주꾸미를 잡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줄만 끌어당기고 그런데 줄에 매달린 건 소라 아닌가요? 어두운 곳을 좋아하는 주꾸미를 유인하기 위해 소라를 미끼로 삼는 전통 조업 방식을 활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소라 껍데기는 주꾸미를 잡기 위한 유인책. 전통 조업 방식으로 평균 1km의 줄을 한 번 끌어올리는 데만 1시간이 걸린다네요. 특히 서천은 수심이 얕고 모래와 진흙이 깔려 있어 주꾸미 잡기에 제격이라고 합니다. 봄에는 주로 알을 뺀 암컷이 인기라고 하는데요. 이걸 먹으려고 오는 거고요. 올해는 수확량이 적어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배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잡아야지 어때요? 조금 나오면 속상해도 이제 다음 날을 기약하고 이제 들어가는 수밖에 없죠. 신선한 주꾸미는 눈 아래 동그란 금태가 선명하고 그 안이 검다는데요. 식당에서는 신선한 주꾸미를 선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는데요. 눈 아래 동그란 금태가 선명하고 안이 검은 것이 신선한 주꾸미라고 합니다. 중부지방에서 잡히는 쭈꾸미의 특징.
주꾸미에는 피로 해소에 좋은 타우린 성분이 풍부해 나른한 봄에 특히 인기인데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성인병 예방에도 특효라고 합니다. 효과도 있습니다. 빨판의 이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한 주꾸미는 샤브샤브로 요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빨판으로 이물질이 제일 많이 들어가네요. 그럼요. 얘가 쭈꾸미로 말하면은 발이거든요. 바다 기어다니니까 거기에 이물질이 많이 붙어 있으니까 깨끗이 제거해줘야 돼요. 각종 채소와 양념에 진한 육수만 넣어 끓이면 영양 만점 주꾸미 샤브샤브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양배추, 버섯, 냉이 등 각종 채소와 기본 양념만 넣으면 준비 끝. 샤브샤브를 더 맛있게 먹기 위한 비법도 알 수 있었는데요. 다리는 살짝 데쳐서 먹고 몸통과 머리는 좀 더 고아 먹어야 부드럽고 탱탱한 식감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잘라서 몸통은 다시 빨판이 빨개질 때까지 더 익혀서 요래 드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산속 힐링 마을 달래촌에서 산과 들에 핀 봄나무를 만나봤는데요. 봄의 향기를 느껴볼까요? 푸름이 가득. 이거는 뭐죠, 이거는? 지친개라는 나물은 겨울에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 봄이 되면 피어올라 봄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이라고 합니다. 시작을 알리는 나물이네요. 그렇죠. 달래촌은 자연식 먹거리와 휴양을 통해 건강을 되찾아주는 작은 마을인데요. 트레킹 코스를 개발한 것은 물론 자연 식재료를 이용한 음식을 선보이는 등 힐링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작은 산골 마을이 산림 휴양 마을로 재탄생한 건데요. 함께 운영하는 식당에서 생강나무로 차와 김치를 만들고 쑥으로 전을 부쳐 건강하게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강원도인 만큼 메밀 반죽에 생쑥을 올려 노릇노릇 고소한 메밀 쑥전도 부쳐냅니다. 9년째 자연 밥상을 연구해온 전문가의 노하우가 가득한데요. 봄을 가득 담은 자연 밥상은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아 담백하면서도 신선한 것이 장점인데요. 그 맛은 어떨까요? 건강을 먹는 느낌이에요. 조미료가 안 들어갔으니까 담백하고 상큼하지 나고 맛있어요. 옛날 저희 나이 때는 먹을 게 없었고 거의 나물로 이렇게 살았거든요. 예전에 자주 먹던 나물을 먹으며 향수를 느끼고 더불어 건강까지 챙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좋은 것만 많이 먹었구나. 엄마가 해주시던 그 반찬하고 맛이 참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엄마 생각이. 소박하지만 마지막으로는 최근 인기 있는 종로구 익선동에서 살펴볼 수 있는 봄 음식을 알아봤는데요. 성을 내세운 뉴트로 열풍이 이어지면서 옛 한옥 건물들이 들어선 골목이 전 세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한옥을 개조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먹을 수 있는 꽃내음 피자와 연근 크림 파스타가 소개됐습니다. 봄이 찾아왔다고요? 꽃내음 피자나 연근 파스타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되게 꽃내음 피자는 잘 구워진 피자 위에 올리는 신선한 루꼴라와 꽃이 특징인데요. 그 위에 초록을 담아낼 루꼴라를 한가득 올리는데요. 달달한 마스카포네 치즈에 짭짤한 그라나 파다노 치즈까지 올리면 신선한 채소를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치즈도 한 가지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밑에 있는 치즈는 약간 상큼하면서 부드러움을 준 반면에 지금 그라나 파다노 올려놓은 치즈 같은 경우는 이제 짭짤한 맛을 피자에 더해주는 따지고 보면 소금 같은 존재. 단짠의 조화로 맛을 낸 피자 위에 드디어 봄의 향기를 더할 차례. 펜지랑 스트로베리 꽃이랑 비올라 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근으로 식감과 맛을 살린 연근 크림 파스타까지 함께 먹어주면 든든한 식사가 완성되는데요. 아삭한 식감과 진한 맛을 살려주고 버섯과 베이컨, 얇게 썰어 튀긴 연근으로 고소함을 더한 연근 크림 파스타. 먹기도 좋고 보기도 좋은 요리로 봄철 새로운 추억을 쌓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뭔가 먹었을 때 속도 예뻐질 것 같아요. 방송을 통해 꽃 구경 대신 식탁 위에서 제철 음식으로 봄을 나는 방법을 알 수 있었는데요. 졸음도 쫓고 활력도 북돋아주는 봄 요리만한 보약이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이번에 소개된 음식 중에 어떤 게 가장 좀 인상 깊었나요?
네, 저는 익선동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맛볼 수 있는 꽃내음 피자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예년보다 쌀쌀한 올봄에는 꽃구경 대신 꽃을 올린 신선한 피자로 봄을 맞이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불어불문학과의 전나연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와 이달 분석으로 인해 경영 방송이 조양호 사내이사 선임의 건은 사전에 확보한 위임장 등 의결권 행사 내역을 확인한 결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주총회의 주주 입장을 고려한 안건을 상정하는 움직임을 볼 때 국내 자본시장도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기준조사 받고 있지 않고 인정수요, 정수주와 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국민연금 등 일부 주주의 반대를 넘지 못해 대한항공 대표 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로 대기업 총수의 이사직이 박탈된 첫 사례인데요. 이에 국민연금의 공정한 주주권 행사다, 연금 사회주의가 현실화됐다라는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이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둘러싼 공방에 대해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의 최선규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앞서 말씀드린 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표 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 먼저 짚어주시고 정치권의 반응은 좀 어떤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대한항공은 지난달 27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조양호 회장의 이사 재선임 안건 등 4개 의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이날 주총회는 주식의 74%가 표결에 참여했는데 찬성 64, 반대 36%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석 주주의 3분의 2인 66.6%의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대한항공 등기 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재벌 총수가 주총 표결을 통해 이사진에서 퇴출당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입니다. 조양호 회장의 이사 재선임 실패에는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반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는 조 회장이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권을 침해한 이력이 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8일 전체 회의에서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로 조 회장이 대한항공 대표이사직을 박탈당한 것을 놓고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당은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공정한 주주권 행사로 잘못된 오내 경영에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한 반면에 야당은 연금 사회주의가 작동해 기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특히 이번 결과가 앞으로 경영계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또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시민사회단체 또 재계 반응을 좀 짚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또 보수 진보 언론은 어떻게 또 보도했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대기업 사주의 경영권을 박탈한 첫 사례인 만큼 지난달 28일자 아침 종합신문들은 일면에 일제히 조양호 사내이사 연임한 부결 소식을 다뤘습니다. 조선일보는 일면에 재계를 덮친 국민연금 파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치 권력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국민연금이 주도해 대표이사직을 잃게 하는 것은 매우 우려된다는 재계의 반응을 소개하며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소속이고 위원장을 현직 장관이 맡고 있는 건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국민연금이 조 회장이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것을 들어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 침해 이력이 있다고 반대했지만 국민연금은 일감 몰아주기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현대엘리베이터 이사 재선임 안건에는 반대하지 않고 기권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는 같은 날짜의 사설에서 국민연금이 조 회장과 똑같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다른 기업 회장이 재선임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고 기권했다. 이 기업은 남북 사업을 하던 곳이다. 어떤 잣대로 칼을 휘두르는지 모호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면 그만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면서 현재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금위원회 위원장이어서 정부의 정치적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한겨레는 주주 힘으로 황제 경영을 바로잡을 길을 열었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민연금은 그동안 주총 거수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으나 지난해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서 주주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했고 이번에 첫 결실을 맺은 것이다. 앞으로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주주의 힘으로 경영진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 더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조양호 경영권 박탈, 재벌 총수 전횡 끝내는 계기가 되기를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번에 주주총회는 아무리 세습 대기업 총수라고 하더라도 주주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경고를 경제계에 던졌다면서 대기업 총수들은 이번 주총이 던진 메시지를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외국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 주주권 행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이 외국의 사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중앙 썬데이는 지난달 30일자 기사에서 고든 클락 옥스포드 대학교 교수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과 영국, 독일 등에서도 20년 전부터 연기금이 기업 경영자 선임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경영자들에게 아주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클락 교수는 연기금은 1980년대 말까지만 해도 이사 선임 표결 등에서 소극적이었지만 최근 기업이 거대화되고 한두 기업 경영자들이 잘못해도 연기금이 타격받기 시작하면서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기금 사회주의는 미국의 전설적인 경영 이론가인 피터 드러커가 처음 한 말로 노동자들이 주요 가입자인 연기금이 많은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상황을 두고 한 말이지만 한 사회의 다수가 주요 기업을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사회주의는 아니며 연기금의 적극적인 행동도 지극히 자본주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정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연기금의 중립성을 100%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으며 기금 운용회 등 의사결정 조직 내에서 세력 균형이 중요한데 공적 연기금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정부 쪽 인사가 3분의 1, 가입자 대표가 3분의 1, 독립적인 전문가들이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이때 독립적인 전문가들이 균형을 잡아줘야 한다면서 장기 투자 원칙을 기준으로 정부의 압력이나 노동조합의 요구 등을 잘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스튜어드십 코드가 잘 정착되기까지 우리 언론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네, 연기금이 투자금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에 있어서 정치적 이해관계는 철저히 배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이사회 격인 기금운영위원회 위원 20명 중 6명은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배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연금 사회주의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해외 주요 연기금의 이사회는 대부분 정부 이사가 전혀 없고 대신 경제금융 전문가와 기금을 조성하는 사용자 노동자 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연금 운용 선택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우리 언론은 향후에 국민연금의 기금운영위원회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개편되는지 관심을 갖고 보도해야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의 최선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